아버지, 그런 대접 받으면서 왜 안 그만두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측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대접 받으면서 왜 안 그만두세요? 아들 강준호의 말에 60대 경비 강태호는 묵묵히 주차타워 입구를 쓸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장마철이었거든요. 그 빗속에서 아버지는 2층부터 6층까지 돌아다니며 차량 관리를 했습니다. 손님, 물건이니까. 단 그 말뿐이었어요. 준호는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습니다. 30대 초반이지만 이미 실력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죠. 그런 준호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그날 오후 11시쯤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준호야 미안해, 늦은 시간에. 아버지가 좀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아버지 뭐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손님이 우산을 두고 가셔가지고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음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경에서 건물주 박상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배경에서 건물주 박상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할아버지 좀 봐라. 손님 물건 임의로 가져나가. 도둑 같은 짓 하지 말고 나가. 당장. 사장님, 제가 뭐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진단 말이야. 핸드폰이 끊겼습니다. 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아버지로부터 또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미안해. 이제 그 회사 안 다니기로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를요. 강태호는 25년을 그 주차타워에서 일했습니다. 1999년부터였죠.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회사가 문을 닫자 아내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 태호는 경비 일을 찾았습니다. 그 타워는 서울 한복판 강남역 근처의 건물이었어요. 강남 부자들의 고급 승용차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BMW, 벤츠, 테슬라. 경비원인 태호는 그들의 차를 소중히 관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타워 곳곳을 점검했어요. 낮에는 손님들 차 드나들 때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예의를 지켰죠. 밤 11시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도난이나 사고가 없도록 눈을 뜨고 있었어요. 25년. 4명의 건물주가 바뀌었지만 태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 이사님이 있어야 주차타워가 돌아가. 손님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5년 전 박상진이 건물주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박상진은 30대 중반의 재벌 2세였어요. 건물 매입으로 자산을 불리려는 투기꾼이었죠. 그에게 경비원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을 깎아야 할 대상일 뿐이었어요. 급여 깎아? 한 달에 100만 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5년을 일한 사람이 받던 월급이 1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을 더 깎은 거였어요. 사장님, 제 아들 학비가. 싫으면 나가. 경비 많다. 태호는 아들을 생각했어요. 준호는 그의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했거든요. 그 때문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더 깎였어요. 한 달에 85만 원.
그리고 급기야 70만 원. 월급이 아이 용돈 같았습니다. 아내는 편의점에서 밤샘 알바를 늘렸고 태호는 퇴근 후 아파트 경비 일을 더했어요.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 준호는 로스쿨 다니면서 아버지 경비복을 보곤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쫓겨나던 날, 준호는 사무실에 앉아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1등으로요. 그리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죠.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작은 오피스텔 경비일로 옮겨갔어요. 월급은 85만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준호의 눈에 그건 여전히 비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아버지는 등이 굽어 있었고 손에는 항상 밴드 자국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준호야, 아버지 일이 없으면 뭘 하겠냐? 당신도 형편이 빠듯한데. 그게 맞았습니다. 로펌 초년생의 급여도 많았지만 학자금 대출금이 2억을 넘었거든요. 그래도 준호는 매월 200만 원씩 빌려줬어요. 그마저도 아버지가 받지 않으려 했지만요. 어느 날 준호는 법무법인의 선배 변호사 최용석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부도덕한 건물주를 상대로 경비원 임금을 불법적으로 깎은 거 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하지. 왜? 제 아버지가 당한 일이거든요. 최용석 변호사는 준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2시간에 걸쳐 박상진의 그 타워를 조사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인 기록, 건축물 대장. 이 건물 공실이 많네. 네. 이 건물 3년 동안 임차인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 평가 등급도 떨어졌고 건물주의 임금 인하가 이슈가 되면 건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용석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2년 뒤 강남형 역사재정비 구역에 들어가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 준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말 준호는 은행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로펌 월급과 최용석 선배가 소개해준 사건 수임료로 3년간 모은 돈과 합쳐서 말입니다. 1차 대출 30억, 2차 대출 40억, 3차 대출 50억, 120억 원이었어요. 아버지도 아내도 모르는 사이에 준호는 그 주차타워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새로운 건물주는 강준호였어요. 그의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박상진의 휴대폰에 등기부등본 사본이 카톡으로 왔어요. 강준호 변호사 이미지 첨부. 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준호. 박상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강준호 이놈, 넌 뭐 하는 거야? 이 건물은...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상진님, 이제 이 건물의 건물주는 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후 강남경찰청 고발 접수. 건물주 박상진이 경비원 강태호를 상대로 임금 착취, 명예훼손, 부당해고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25년간의 급여 기록, 건물 CCTV 영상, 박상진이 다른 경비원들에게 한 발언들까지 최용석 변호사가 3개월에 걸쳐 수집한 자료였죠.
박상진의 휴대폰에서는 경비원들에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모욕죄까지 성립했어요.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건물 120억에 매입해 아버지 괴롭힌 악질 건물주 응징, 경비원 아버지를 위해 25년 임금 착취 사건, 로펌 신입 변호사, 아버지 명예회복 위해 건물주 고소, 법정에서 박상진은 항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의하겠습니다. 배상금은 3억 2천만 원. 강태호가 25년간 빼앗긴 월급의 총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강준호는 건물 운영 방침을 바꿨습니다. 먼저 경비원 3명의 급여를 현실화했어요. 월 180만 원. 서울 평균 경비원 연봉 수준이었죠. 그리고 4층에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에어컨과 난방, 간식 냉장고가 있는, 경비원들이 교대 시간에 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건물의 주차비 수익 일부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했어요. 대상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었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독거노인 지원 사업, 그리고 저소득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아버지, 이 돈이 어디서 나와? 강태호가 물었을 때 준호는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준 돈입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강태호는 여전히 그 건물 경비원이었어요. 이제 월급은 200만 원이었고 휴게실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등이 펴졌어요. 준호, 아버지가 당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 뭔 말씀이세요? 그 일들이 있었기니까 넌 이렇게 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호받는 거 아냐?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남역 역사 재정비가 확정됐습니다. 강준호의 건물은 재개발 대상 구역에 완전히 포함됐어요. 예상 보상금은 450억 원. 초기 투자 120억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강태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글쎄, 이제는 누가 날 쫓아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냥 평온해. 그게 충분해.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강남역 위쪽 하늘을 봤어요. 아버지, 재개발되면 이 자리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경비 관련 직업 교육센터를 지을 생각입니다. 강태호 경비 인력 양성소. 어떨까요? 강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미쳤나? 아니에요. 아버지가 25년 지킨 이 땅. 이 땅에서 아버지처럼 존엄하게 일할 사람들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날 밤 강태호는 아내에게만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미쳤는데 착하게 미쳤더라. 1년 후, 강남역 재개발 구역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강태호 경비안전센터, 경비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상담, 임금 착취 피해자 법률 지원, 그리고 고령 경비원의 재취업 프로그램까지 운영되고 있었어요. 건물 개관식에 박상진도 왔습니다. 아니, 불려왔다고 하는 게 정확했어요. 박상진님, 이 건물이 아버지가 25년 일한 자리 위에 지어진 거라는 것 아시죠? 준호의 말에 박상진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 건물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상진이 한 불법 임금 착취로 받은 벌금 2억 원, 그리고 준호가 박상진을 상대로 받은 손해배상금 3억 2천만 원. 그 돈들이 모두 이 센터 건축 기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벌금이 선으로 바뀐 셈이었어요. 강태호는 이제 이 센터의 이사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경비원이 뭐예요? 손녀가 물었을 때 강태호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직업? 건물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세상이 안전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강태호가 손녀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아무도 존경할 필요 없지만 절대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야. 준호는 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을 봤습니다. 3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센터의 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강태호 경비안전센터 마이너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보호자입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당신의 존엄함이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